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시장 온도도 급격하게 떨어진 듯한데요. 시장에 바뀐 건 뭘까요? 펀더멘털은 그대로고 AI 회의론은 투심을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안에서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오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설날 직전 마지막 연휴라서 더욱더 전략의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먼저 프리마켓 시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대체로 미국 시장 영향 받아가면서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2.7% 내림세고요. SK하이닉스도 어제 다시금 90만 원 이탈하면서 81만 원대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이 빠지고 있고요. 2차 전지단에서도 어제 실적 발표 내놓은 에코프로가 5%의 하락을, 에코프로 BM도 흑전에 성공했지만 5% 가깝게 내리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봇 안에서는 분위기가 엇갈려 있는데요. 유진 로봇, 고영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괜찮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이너스 5%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비만 관련한 키워드 갖고 있는 바이오 쪽도 많이 빠집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분위기 점검하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대 다른 종목들, 특히 반도체 타격받아도 바이오가 꽤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금 하루 만에 1라일 1, 2까지 빠지는 움직임, 개별 악재가 또 등장하면서 현재 바이오까지도 약세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산업재단으로도 대체로 마이너스입니다. 자,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안에 힌트가 있을까요? 오늘도 자산주 쪽으로 분위기 괜찮네요. 하림지주가 4.9% 올라가면서 지난 이틀 동안 급격하게 매물 소화 과정을 디뎠는데요.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스페이스X 관련한 미래세 벤처 투자가 8%의 급등을 보이고 유진 로봇 19%로 올라가면서 대동 새롭게 로봇주로 또 편입되는 모습이었죠. 이렇게 로봇주 안에서도 개별적인 재료 있는 쪽만 올라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단, 소부장단까지도 같이 빠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시세는 여기까지 체크해 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구글의 실적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곧 열릴 미국 시장 밤 분위기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밤 구글 분위기를 못 살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시간에서 발표된 아마존까지 실적을 내놨는데 여기도 또 한 차례 하락 움직임이 나오면서 정규장보다 더 빠지는 몇몇 기술주들까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경우에는 어제 정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매출액 예상 좋았고요. 예상보다 좋았고요. 주당 EPS도 또 클라우드 쪽도 예상보다 잘했습니다. 자본 지출 역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여전히 캐펙스 확대에 화끈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캐펙스 지출을 늘리지만 클라우드 쪽으로도 돈을 벌고 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분명히 가능하다 싶었는데요. 구글은 정규장 마이너스 0.6%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고 AI 회의론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끌어내리는 이유는 아마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역시 매출액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주당 EPS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 측면에서도 아쉬웠다라는 평가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클라우드 성장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주에 굉장히 아쉬웠었죠. 38%라는 좋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한 40%에 못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흔들렸는데 아마존의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역시 맨 밑에 자본 지출입니다. 어제 구글도 거의 1,850억 달러라는 상단의 숫자를 발표했는데 아마존은 이제 2,000억 달러 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치를 큰 폭으로 거의 36%나 상회하는 움직임으로 자본 지출을 발표했습니다. AI 회의론, 그렇다면 여기에 얼어붙은 이 투심에서 핵심은 뭘까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엔스로픽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 대체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이번 주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워크에 이어서 간밤에는 오퍼스까지 많은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AI 모델의 계속적인 이런 신기술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전에는 환호했다면 이제는 기존 기업
기업들이 다 같이 도태되거나 이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으로 시장은 공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발 그리고 구글발 대규모 캐펙스 우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엔비디아 쪽에서도 오픈 AI 투자 우리 계속 할 거다, 사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기대했었던 1,000억 달러가 아닌 200억 달러로 그 규모 자체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AI 인프라 투자는 지속 가능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MD도 이번 주에 나왔던 가이던스 실망에 지금 돈을 벌어들이는 그 기울기 자체가 작년만큼 안 될 거다에 대한 실망감도 꽤나 높은 잣대로 시장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대목입니다. 빅스 지수가 급등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어제 이 딥시크 우려가 있었던 작년 초 대비 처음으로 100일선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오늘은 121선까지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증권사 의견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일단 대신증권의 의견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비용에 가로막힌 AI, 정말 AI 회의론이 지금 시장을 뒤흔들만 하냐, 여기에 대해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자금의 로테이션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AMD 실망감, 캐펙스 확대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작년 한 해 내내 올라왔었던 이런 고밸류에이션, 고평가 영역에 있는 성장주들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작용하고 있는 자리고, 여기에 자금 로테이션까지 맞물리면서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기술주는 쉬고 가치주로 돈이 돌고 있는 흐름을 읽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촉발됐던, 그러니까 분위기를 불지폈던 건 이번 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케빈 워시 지명 이후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책 패러다임이 이제는 앞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아직은 인준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 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으로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을 팔고 펀더멘털 중심으로 종목을 모아가고 있다. 그래서 간밤에 다우존스 지수는 보셨을 겁니다. 계속해서 제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시장 안에서도 이렇게 AI 기술주들 흔들리는 동안에도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는 쪽이 산업재, 에너지, 그리고 금융주들입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도 어제 유통, 내수, 호텔 쪽이 좋았었죠. 그래서 대신증권 오늘 나온 리포트에 따르면 코스피 여기서 변동성이 한 차례 더 확대된다면 펀더멘털이 탄탄한 반도체 쪽으로는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 중심으로 이 순환 매장에 올라탈 이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업종은 에너지, 소프트웨어, 바이오, 철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대응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큰 틀에서는 자금 이탈, 자금 머니무브로 이해하고 있는 대신증권의 의견에 공감하는 출연자분들이 있다면 지금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볼 텐데요. 기술주는 이렇게 흔들렸지만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는 괜찮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많은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한다. 그렇게 된다라도 또 캐펙스 확대되더라도 AI 기술주가 흔들려도 반도체에는 계속 수혜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반도체 사이클, 유례 없는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측면에서 중국 시장 틈새 전략이 조금 더 유효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메모리 품귀 현상,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품귀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그 품귀 때문에 미국의 PC 업체들은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구하기 어려워서 이 치플레이션 현실화되면서 중국의 메모리를 쓸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긴 한데 경쟁사인 CXMT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금 HBM 라인에 집중하고 있어서 나온 내용으로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P4, 그러니까 HBM4 관련해서 생산 라인을 또 한 번 증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디램 생산 라인이 너무나 부족해서 지금 쇼티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라인에 있어서 가격이 올라갔던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중국 CXMT가 만약 대체한다. 지금 준비가 들어갑니다. CXMT 쪽에서는 디램 웨이퍼 생산량 올해 사상 최대로 증설할 거라는 계획을 발표했고요. IPO를 통해 자금도 조달하면서 이렇게 증설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플레이션 현실화 속에 사이클이 유지되고 가격이 계속 올라야 하는데 중국의 틈새 전략이 만약 통하게 된다면 이 사이클이 혹시 우리가 예고했던 것보다 짧아질 우려도 있는 걸까요? 이런 부분에 계속 질문을 던져가면서 지금 고점에서 지금 살짝 흔들리고 있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전략
전략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입니다. 어제 이 시간대 그리고 장 초반에 비교적 선방했었던 바이오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비만 치료제 중심으로 악재가 등장했다라고 보는 시각들인데요. 때문인데요. 반값 위고비 힘센허스라는 원격 의료 기업에서 지금 경구용 위고비를 싸게 내놓는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간밤에 힘센허스는 급등,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정통 비만 치료제 양대 강자죠. 이 두 종목은 빠졌습니다. 새로운 이렇게 시장 경쟁자가 등장한 것으로 시장은 이해하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꽤 납니다. 지금 힘센허스에서는 거의 우리 돈 7만 원 정도면 월에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이 위고비를 출시하겠다고 했고요. 기존 노보노디스크는 월에 21만 원입니다. 3분의 1 가격이라면 이 시장에 꽤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살펴드렸던 이 리포트 내용인데요. 올해 비만 산업은 환자 수는 늘 건데 약가 인하라는 측면에서 경쟁이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가형 위고비가 출시된다? 이 부분은 피를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런 악재가 등장했을 때 기존의 국내 유망 투자 기업들 이들의 투자 아이디어도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되는 것인지 잠시 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D&D 파마텍, G2G바이오, 한미약품 실적 잘 나왔죠? 그리고 올릭스까지 어제까지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서 다 같이 빠지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고요. 주목할 뉴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에 이어서 내수주들의 분위기가 꽤나 좋습니다. 한일령이라는 수혜, 여기에 정책적으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과 관련된 논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정청의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형마트와 CJ 대한통운의 기회 요인이다라는 NH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마트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물류 인프라 있어서 캐펙스 투자를 추가적으로 안 해도 되는 CJ 대한통운이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세 종목 모두 다 프리마켓 시세 흔들림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 광물 협의체 포지 이니셔티브 출범했습니다. 가장 앞단에 우리가 있습니다. 의장국이고요. 6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의 공기업들도 이제는 히토리와 관련된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됐는데요. 관련된 정책 받아가면서 이 종목들의 수혜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지 보셔야겠고요. 한미 협력 관련한 원전 뉴스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고 시간의 거래에서 블룸에너지가 7%가량 올라가다가 현재는 2% 정도로 상승폭 일부 반납하긴 했는데 작년 연간 매출 사상 최고치로 SOFC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틈새 트레이딩 전략이 될 수 있을지 자리 옮겨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시장 출발까지 한 11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 깊으시죠? 차분하게 두 분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태성 ISF 본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AI 회의론이 지금까지 우리가 즐겼던 이 파티의 혹시 끝은 아니겠지라는 걱정들 때문에 구글, 아마존 연달아 빠진 이 흐름을 마냥 담담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이번 주 초에는 우리 시장 굉장히 강했는데 다음 주가 또 설날 연휴 있잖아요. 네. 일단 기술주 우려 어느 정도의 악재로 보세요, 김태성 본부장님? 사실 고점 논란, 버블 논란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과 재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그때는
M7 기업들의 주가가 밀리지 않고 변동성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이번에는 이야기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지금 M7 테크 기업들 중에 다수가 조금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그리고 이번 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좀 있었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찌되었든 어제 기준으로 또 대거 이탈했다라는 부분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부담 아닌 부담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쫓고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 주에는 지난주 대비해서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소폭 정체를 좀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다가오는 2분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기다렸던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 조정의 폭이 1%, 2%대가 아니라 지금 막 5%대, 6%대가 나오니까 그게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2,700에서 3,000포인트대 2에서 3%대 이 변동성이 지금 5,000포인트대로 이동을 했을 때 보면 마이너스 5%, 6%대로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마음은 불편하시겠지만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기다렸던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데 삼성전자는 저는 나름 시간을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프리장 기준으로 보면 6% 정도의 하락은 SK하이닉스는 조금 가드 낙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먼저 체크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가 들어오네요. 지금 5% 하락하고 있고요. 지금 84만 2천 원. 그러니까 이 수준은 좀 과하게 빠진 거라서 기다렸던 조정을 보시는 분들은 하이닉스 중심으로 들어가도 괜찮다 말씀이시죠? 일단 하이닉스가 먼저 좀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삼성전자도 물론 좋겠지만 워낙 SK하이닉스에 대한 평가, 영업이익률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먼저 저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SK하이닉스를 체크를 해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는 좀 추후로 보시는 이유가 가격선이 아직 많이 올라와서예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시초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SK하이닉스를 담아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여유롭게 그러니까 설 연휴 지나고 와서 봐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차분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다렸던 조정인데 또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 움직임도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 이사님 의견도 좀 잠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하이닉스 5%에서 낙폭 살짝 줄여가긴 하거든요. 네. 정 이사님도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세요? 80만 원? 일단은 뭐 그죠? 이 정도 변동수 나오는 건 좀 과하다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 가격대를 보게 되면 여기서 조금만 가격의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이게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2월달 들어서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10월달 갔다가 12월달, 12월달 쉬고 1월달 갔고 이 부분을 좀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고 본 다음에 1월달에 20% 지수만 하도 20% 넘게 올랐어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2월달 같은 경우에 주춤 하더라도 그건 당연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AI 걱정론이 다시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 그리고 아마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계속 쇼크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자본 지출을 계속 극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 걱정을 좀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이만큼 이제 자금을 투입하는데 그래서 이제 매출은 언제 띄울 건데 라는 걱정론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일단 빅테크 쪽에서 조정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여기서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시장에서 약세는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소부장도 안 팔아도 되나 뭐 이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관심주가 기가비스예요. FCBGA 관련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네.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사실 그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그 1월 달에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같이 올랐다가 예. 이번에 조정받아서 같이 조정받는 종목도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조금 이제 다른 개별주 흐름이 좀 나와서 일단 기가비스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차트적인 요인이 좀 먼저 좀 많이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 관련된 소부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증설 이슈가 좀 있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비덴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지 기반 투자에 5천억 엔 정도 투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었고, 그리고 대만 쪽 같은 경우도 유니마이크론이 이제 26년 캐펙스를 또 250억, 태만
대만 달러로 이제 상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삼성전기,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FCPG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어떤 증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용 패널 레벨 패키징 장비 납품이 임박했던 소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뭐 삼성전자가 좀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조금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그 단독 뉴스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개별적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요 이슈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한 3% 정도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선만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뭐 추세는 유효하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6만 원 이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이제 54,500원,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57,600원 정도로 소폭 조정 받으면서 출발 앞두고 있어서 잡아주신 매수가 권역엔 들어갑니다. 목표 주가는 7만 원, 손절 라인 54,500원 박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여쭤볼게요. 지금 2차 전지도 그렇고 코스닥 바이오도 그렇고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이 다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 반값 위고비 영향 때문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지, 그러면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한다? 오히려 확대로 그러니까 시장이 커진다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일단 비만 치료제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한 재료인가요? 일단은 결국 가격은 수익성과 연결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반값 이런 그 경구용 비만약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 수익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악재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파이가 지금 성숙 단계가 아니라 이제 초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장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만약 이런 뉴스가 나왔다라면 시장에다 파이가 더 커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성장기 초입에 수익성이 문제가 될 만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뉴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비만약 관련된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노브노 디스크와 조금 이제 협업이 기대가 됐었던 종목이 G2G 바이오거든요. 공급이되지가 이것도 제가 1월 달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러다 보니까 G2G 바이오 같은 경우 좀 타격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가가 한 6% 정도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G2G 바이오뿐만 아니라 D&D 파마텍, 올릭스, 그리고 펩트론 같은 종목들 전반적으로 영향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악재를 일단 보셨어요. 변동성 자아낼 수 있는 재료다. G2G 바이오 움직임 좀 더 유심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출발 전에 선방하는 쪽 보면 유통이라든지 어제 강했던 내수 쪽이 강한데, 김태성 본부장님, 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과 관련돼서 오늘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다, 이런 해석들도 있어요. 지금 AI 빠지는 게. 그런 측면이라면 더욱더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잖아요. 이마트 어디까지 움직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변수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고 또 무산된다면 다시 주가는 원래 제자리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러니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쫓아가기보다는 저는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다. 오히려 그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나서 새벽 배송이 진행이 될 때 저는 이마트나 신세계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라고 하면 물류 쪽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이요? 네, CJ 대한통운을 보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쪽보다도 CJ 대한통운 이야기를 주셨고, 이마트나 이쪽은 언제든지 이제 변동성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죠. 그리고 저희 아까 조금 전에 뉴스 체크도 좀 도와드렸었거든요. 원전 이야기만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미 협력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원전이 고필일 방아쇠를 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한전 기술이 계속 가네요. 2.7% 추가적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이사님, 원전 쪽 이요.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 10만 원 가능성도 봐주셨는데,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좀 답답하고 한전, 한수원 쪽으로 좀 강한 시세 이어지고 있거든요. 원전에 있어서는 이제 완전 다르게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장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이제 SMR 관련돼 가지고는 현대건설이란지 우진이란지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대미투자 관련돼 가지고 미국 내 어떤 원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또 1차측 수주, 그러니까 경수로 원전, 그러니까 대형 원전 관련돼 가지고 1차측 수주를 또 이제 기회를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국전력 관련된 이런
관련 기업들이 그래서 또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이슈에 따라서 반응을 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반응이 이어질지는 저희 시장 문 열고 보겠습니다. 시장 변동성 예상되고 있습니다. 5,006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차분하게 시장 문 열고 대응으로 집중해 보시죠.